21세기를 이끌어갈 미래 사회의 인재상으로 재능과 인성을 모두 갖춘 융합형 영재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과학 지식은 물론 이 창의적인 사고력과 리더십을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피플에서는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정윤 교장과 함께 융합형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YTN 사이언스와 지난달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데요. 먼저 이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얼마 전에 그 YTN 사이언스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네. 그거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개발한 교재라든지 우리 교수법이라든지 수업 모형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확산 보급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의의 있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제 설립된 지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영재 학교고 우리만의 고유의 그 교육 과정을 가져 있고 네.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박사로서 전임 교원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약 한 1년에 한 130, 40명의 그 뛰어난 영재들 뽑아가지고 우리가 그 연구라든지 국제화라든지 또 우리가 카이스트 부설학교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가져 있는 좋은 시설과 그 교수님들의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 1등의 이공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인성과 리더십도 많이 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영재 학교로서 무엇보다 글로벌 융합형 인재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라든지 고등학교들이 자기 나라 학생만 가지고 자기 말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는 별로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굉장히 그 순위가 올라가고 발전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국제화 부분이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아마 고등학교 과정에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학교가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 학생도 있고 외국인 교원도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영어 강의를 한 20%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국제화 부분 또 영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학생, 선생님 교류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위탁 연수라든지 또 해외 어떤 그 경시대회, 축전, 전시회 참여해 가지고 세계에서도 그 과학 영재 학교들 중에서 상당히 높이 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가 과학 영재 학교로서 과학에 대한 그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네. 저희 교육 과정 중에 보면은 한 40% 가까이가 인문 예술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리더십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사고를 미래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그 융합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네. 그걸 국제화하고 겸비를 해서 그런 세계적인 어떤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게 우리 교육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글로벌 리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교장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과학영재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고 아이들이 잘 커서 러시아에서 국제과학전람회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ISSF라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사이언스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는 세계의 진정한 과학 영재 학교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임사라 그래서 일리노이 매스 앤 사이언스 아카데미, 그다음에 뭐 일본의 리츠메이칸, 그다음에 영국의 캠번, 그다음에 이번에 회의를 개최한 모스코우 케미칼 라이세움, 그런 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영재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학생들은 참여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디베이트, 토론하고 네. 디스커션하는 그런 세션이 있고 또 실험을 해서 또 발표도 하고 포스터를 전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참가한 선생님들은 그 수업 모형, 그러니까 과학 영재를 잘 육성하기 위한
그 고유의 어떤 교수법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수업 모형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하고 또 교장들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교장 회의에서는 그 20여 명의 교장들이 만나서 앞으로 과학영재 교육이 가야 할 방향, 그 다음에 각 학교의 어떤 정보라든지 그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 올해 이제 특히 10주년이 돼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그런 한 20여 개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디베이트를 하고 실험을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항상 그 선두권에 있습니다. 특히 그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그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부속 그 고등학교, 그러니까 NUS 부속 고등학교도 굉장히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 학생들하고 미국 학생들 몇몇해서 그 선두권에 있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그 화학영재학교 개최되면서 이번에 전람회에서 어떤 공동 선언문을 채택을 했나 봐요. 예. 제가 사실은 우리 학교에 한 1년 반 전에 왔는데,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정부에서 일하고 창의재단에서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과학 영재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걸 어떤 세계적인 그런 관련되는 사람이나 단체나 학교가 이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런 선언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이해하고 보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1년여 전부터 해가지고 네. 그거를 작년에 ISSF 캠번이라는 영국의 학교에서 할 때 일단 제가 제안했고 네. 그다음에 1년이 지난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그 ISSF 또 10주년 기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네네. 인류 역사를 볼 때도 몇몇의 과학자들이 굉장히 인류의 삶을 개선해 줬다. 지금의 과학 영재들은 앞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인류의 삶에 큰 역할과 기여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인류가 지금 그 현안 문제 중에 하나인 그 기후변화나 에너지나 식량이나 질병이나 물 같은 그런 현안 문제들도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 과학 영재들이 앞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이런 과학 영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국 정부는 이 과학 영재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좀 우선을 둬야 된다. 그런 네. 내용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참여한 영재 학교들 간의 그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문이 채택이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그 이의는 없었고 네. 그 23개 학교 교장들이 그 박수로서 만장일치로서 그 채택이 됐습니다. 물론 네. 그 문구 수정은 조금 있었지만 그 정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들 그 공감을 하고 만족을 한 그런 내용이었고 저는 그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다 가게 되면 호주나 이런 나라에 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런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해서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가졌다. 이런 합의를 해왔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류를 위한 그 큰 가치 창출의 핵심 멤버인 과학 영재 교육을 육성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언론 개통하고 해서 이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많은 국민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 선언문 채택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10년 동안 어떤 얘기들을 하고 협의는 했지만 이렇게 문서로서 이 과학 영재에 대한 영향과 역할이라든지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주도적 역할, 그다음에 각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 그다음에 학교 간의 어떤 그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서로서 이걸 만들고 처음 23개 학교들이 교장들이 모두 합의를 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의가 있었다고 다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해서 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나가서 높게 평가받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에서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ISSF 같은 그런 대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먹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어떤 우리 전체적인 그런 먹거리들을 개발하는데 이 영재들이 잘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의미 있는 대회 같은데 이런 대회를 우리나라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개최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그 탄생한 게 10년 전에 태국의 마히돌이라는 그 과학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 당시 한 15, 16개 학교가 해가지고 ISSF 1회를 했고 네. 2회를 저희 학교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회를 그 모스코우 케미칼 라이세움이라고 그 러시아의 화학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영재학교가 했죠. 그리고 내년도 대회는 이미 2015년은 그 호주의 존 모나시 스쿨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도 요번에 정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싱가포르 대학 부속 고등학교가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2017년 후보지를 내년 호주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 인도의 그 영재학교, 그다음 중국의 학교들이 이미 관심을 좀 표명했고, 저도 그 미래부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또 학교의 의견을 모아서 2017년쯤 우리가 한번 개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쯤 되면은 그 상당한 우리 역량이 지금보다도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학교가 카이스트 부설학교지만 네. 지난번에 대학 평가를 할 때 아시아에서 1위 학교가 NUS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유니버시티 싱가포르이고 네. 2위가 카이스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NUS 하이스쿨하고는 정말 고등학교에서는 없는 일인데 한 학기씩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까지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내년 봄학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17년 정도에는 그 우리가 개최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 네. 그 전까지 우리 YTN 사이언스 같은 데서 국민들의 어떤 이해라든지 우리의 그런 영재교육의 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은 또 그 계기와 우리한테 또 힘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나도 미래의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글로벌 융합형 인재가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학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 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한국과학영재학교가 매년 한 13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희망을 하죠. 처음에는 한 2,500명 정도가 지원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영재는 그 영어로 하면 gifted and talented인데 타고나는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은 타고난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특히 그 어린 나이에 수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그 뛰어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애는 참 영재 같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계산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네. 근데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아, 보통 그 학문적으로 할 때 어떤 거냐 하면 네. 그 호기심이 많고 질문을 많이 하고 어떤 일에 몰입을 하는 그런 학생들 중에 이 영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뭐 이제 초 중등학교에서 요즘 영재 학급이다, 그 다음에 영재 교육원이다 이런 그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과학 영재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영재를 판별하는 평가법이 아직 뭐 정론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 10년 동안의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뛰어난 학생들 중에 수과학에 관심을 갖고 몰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좀 그런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요즘 학생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는 학생들을 좀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네. 무슨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는. 근데 너무 컴퓨터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정보가 필요하면 그냥 검색을 하고 그거 생각하고 외울 필요 없이
다음에 필요하면 또 검색하면 되고 네. 그런 데서 벗어난 인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그걸 100을 시킨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서 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인재로 준비를 시키면 저희가 영재를 판별하고 타고난 데서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프트 앤 달란트 얘기하셨을 때 예.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싶은 생각으로 좀 힘들었는데 아,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 예. 네, 논리적이고 또 답을 잘 찾아갈 수 있는 호기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예,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텐데요. 2017년에 이제 ISSF를 개최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또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저희는 하여간 그 지난 10년 동안 우리만이 가져 있는 과학 영재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가 세계 1등의 과학 영재 학교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계 1등의 학교가 되는 거는 뭐 선생님이 우수하다, 시설이 좋다, 교장이 뭐 어떻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 평가는 누가 받냐면 저희 학생들이 받는 겁니다. 진짜 과학 영재 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가서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이런 데서 최고로 잘하고 학점을 잘 받고 있지만 네.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진짜 뭐 노벨상을 많이 탄다. 그 다음에 큰 발명을 해서 그 인류의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한다. 그 학생이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국제화나 연구나 그 다음에 우수한 우리의 그 카이스트의 역량을 융합을 시키고 또 사고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인재로 키워가지고 네. 그 학생들이 세계 1등이 되도록 만드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 이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전 세계 과학계를 이끌어갈 우수한 과학자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영재학교 정윤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